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2021년 7월 9일 금요일 오후입니다. 어제 김영환 전 의원, 김영환 이해박는집 원장과 함께 이재명 경기도지사 중도 하차 가능성 솔솔 그와 같은 아이템을 내보냈더니 많은 분들이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도대체 이재명 경기도지사 유력한 집권 여당의 대선 후보가 분당경찰서로부터 165억 원 뇌물수수 혐의로 소환 통보를 받고 본인은 펄쩍 뛰면서 서면 조사에는 응하겠다. 절대 소환해서 요즘은 없어졌습니다만 사실상 포토라인에 쓰지 않겠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애청자 여러분께 도대체 165억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라는 그런 질문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해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별도의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사실 지금 이재명에게는 두 사람의 여인이 있죠. 한 사람은 김부선, 한 사람은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 김부선 씨와 지금 윤희숙, 그야말로 이재명 지사를 갖다 안팎으로 공격해서 만신창이를 만들고 있는데, 또 이 두 사람 외에 두 사람의 다른 또 보면은 천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은 장영하, 분당에 보니까 바른미래당 옛날 성남 적폐 청산 조사 특위 위원장이었는데 지금은 이재명 구속연대 아마 대표인 것 같습니다. 이분이 2018년 이 장영하 씨가 바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성남시장, 성남FC 구단주 당시에 165억을 갖다가 흔한 이야기로 여러가지 편히 봐주고 뇌물로 받은 거 아니냐. 물론 자기 주머니에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대기업들의 그런 편의를 봐주고, 인허가 갖고 편의를 봐주고 그와 같은 165억 원의 돈을 갖다가 땡겼다면은 그건 뇌물 아니냐라고 분당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근데 분당경찰서에서 3년 동안 뭉갰죠. 뭉개고 있던 가운데 다시 이번에 금년입니다. 2021년 2월 25일 장영하 씨의 이른바 이재명 구속연대에서 대검에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갖다가 고발했습니다. 그러자 대검은 이 사건을 갖다가 분당경찰서에 이첩했고, 분당경찰서에서는 15명의 이제 수사관, 경찰들을 갖다가 중심으로 타스크포스를 구성해서 현재 90% 정도 내부적으로 내사 조사가 끝났다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 화렴 점정할 일만 남았는데 과연 분당경찰서가 용기를 내어서 소환을 하고 이 사건을 갖다가 대선 전에 마무리 지을지, 아니면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소환 통보만 해놓고 지지부진 시간 끌면서 눈치를 볼지 두고 볼 일입니다. 그런 가운데 또 한 사람의 의인이 나타났습니다. 기인이죠. 이기인. 보니까 지금 성남시 시의원입니다. 당연히 국민의힘 이쪽 소속이죠. 이기인 씨는 보니 1984년생이에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보다는 한 살이 많습니다. 이기인 씨는 이미 성남시에서 재선 시의원을 하고 있고 연세대학교를 나온 아주 재원인데 보통 똑똑한 친구가 아닙니다. 이 친구는 아마 지금 보면 이 성남시 이를 취재하고 성남시를 좀 관심이 있는 기자들, 언론인들의 말을 종합해 보면은 내년에 성남시, 현재 은수미 씨가 아마 시장이죠. 그 성남시장에 도전할 것 같습니다. 내년 6월 1일에 지방선거 있습니다. 근데 이 이기인 씨가 역시 전략적 선택을 잘한 겁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잡을 거 없이 바로 장영하 이재명 구속연대 대표가 두 차례에 걸쳐서 집요하게 보면은
분당경찰서에 고발하고 또 올해는 대검찰청에 고발했던 165억 문제를 보다 더 심도 있게 집중적으로 파고들고 있습니다. 이제 이기인 씨, 제가 페이스북을 한번 찾아봤어요. 인물도 잘생겼고. 근데 이기인 씨는 두 가지 포인트를 딱 잡았더라고요. 하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각종 인허가, 행정 승인 등을 볼모 삼아 기업으로 받은 성남FC 후원금 내역, 그래서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국제줄기세포 메디클러스터 건립에 필요한 성남시 부지 매입이 목말라 했던 차병원으로부터 33억 원의 후원금을 받았다고 합니다. 또 병원 용도 부지를 사업 건립이 가능한 업무 용지로 변경하는 것을 승인해주고 그 통해 두산건설은 42억 원을 후원했다고 합니다. 또 아마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성남시에는 판교 분당이 있습니다. 가장 부자인 기초단체죠. 이 성남시 관내지에 이 사옥을 짓기 위해 행정승인에 목말라 했던 네이버로부터 40억의 후원금을 받았습니다. 또 농협을 성남시 시금고로 지정해 주고 농협으로부터 36억 원의 후원금을 받았습니다. 현대백화점의 판교, 현백, 건립, 여기에 어떤 형태로든 인허가 문제가 설 풀리면서 현대백화점으로부터 5억 원의 후원금을 받았습니다. 대형 복합센터 건립에 목말라 했던 알파돔 시티로부터 5억 5천만 원의 후원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기인 성남시 의원은 다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만, 이게 뭐냐니까 현재 성남 FC 관계자들의 단톡방이라는 겁니다. 단톡방을 갖다 캡처해서 올렸는데 선거인단 40명 모아라 50명 모아라, 이거는 흔한 얘기로 딱 선거 부정입니다. 공직선거법상 이런 식으로 어떠한 형태로든지 도움을 주었고 그 조직에서 성남 FC 구단 관계자들이 이재명을 위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위해서 선거인단을 모집한다는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오고 갔던 단톡방을 캡처해서 올린 겁니다. 자, 이쯤 되니까 지금 이재명 지사 마음이 간단하진 않을 겁니다. 지금 마침 이번에 보니까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만은 박근혜 대통령을 때려잡아 넣었던 박영수 특검이 바로 그 사기꾼 수산업자로부터 포르쉐를 갖다가 몇 달간, 석 달간인가 빌려 쓰고 나중에 무슨 뒤늦게 보면은 사용료 250만 원 이걸 넣어주었다 하는데, 이것이 과연 뇌물이 아닌가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왈가왈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영수 특검이 당시 대통령과 또 이재용 삼성 부회장을 잡아놓을 때 그때 정유라에게 승마지원금 36억을 삼성이 부담한 것, 그 다음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50억 지원한 거, 이거 갖고 딱 떨어지는 뇌물로 잡아놓은 겁니다. 뇌물로 잡아놓고 또 이러한 것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이 이른바 경제 공동체다 라는 미명하에 박근혜 대통령을 올가 넣었던 겁니다. 자, 이와 같은 논리는 그대로 이재명 씨에게도 적용이 돼야 되겠죠. 이재명 씨, 자, 앞서 우리 이기인 성남시 의원이 명명백백하게 명쾌하게 정리한 대로 최소한 이러저러하게 성남시장의 특별한 배려에 목말라 했던 네이버나 차병원이나 현대백화점이나 농협이나 이와 같은 데서 할 일 없이, 그것도 예전에도 냈고 지금도 내는 것도 아니고 딱 한 번 단발성으로 그와 같은 돈을 냈겠습니까? 165억을 내고 어쨌든 그들 기업들은 각종 특혜 내지는 각종 배려,
을을 받았습니다. 아주 편의를 봤죠. 그렇다면은 이 흔히 이야기하는 대가성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욱이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식으로 보면 구단주로 이재명 씨가 구단주로 있었던 성남FC 관계자들은 이번에 민주당 경선에서 이재명을 위해서 선거인단을 갖다 모집하자 라고 서로 말을 맞추고 서로 이와 같은 일을 한다면은 이거야말로 뭐 공직선거법상 선거 부정이 혐의가 뚜렷한 거죠. 자, 이와 같이 이재명 씨가 이와 같은 일들이 있었고 이와 같은 일들이 사실 2018년에 장영하 씨가 문제를 제기했으나 분당경찰서에서 3년을 뭉개했다가 또 올해 연초에 대검에 보내서 대검에서 다시 분당경찰서에 내려보냈고 어떤 연인지 분당경찰서에서는 아뜨거라 해서 15명의 아주 민한 형사들을 갖다가 차출하여 타스크포스를 만들어서 캐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철이 청와대 정무수석이 얘기했던 대통령과 척을 지어서는 대통령 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 하는 그와 같은 것을 갖다가 명명백백하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사실 뭐 이철이 수석이 자기 혼자 얘기했겠습니까? 혼자 생각이었습니까? 이철이 정무수석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이재명을 갖다 어떻게 하든지 거꾸로 뜨리려는 그런 흐름은 꽤 오래전부터 있었죠. 그러나 이재명이 만만치가 않죠. 만만치가 않다 보니까 참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이재명 갖다가 건드릴 수도 없고 안 건드릴 수도 없는 그와 같은 입장이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상황이 좀 달라졌습니다. 마침 오늘 MBS 뭐 내셔널 바로메터 서베이든가요? 하여튼 뭐 국민 지표조사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4개 여론조사 기관에서 보니까 지금 이재명 씨는 연 2주에 걸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9%가량 또 오늘은 10%가량 앞서는 것으로 나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보다 중요한 것은 이낙연 씨가 지금 윤석열과 동률로 나온다는 겁니다. 1대1 가상 대결에서 제가 지난번에 윤석열 전 총장이 이재명 지사에게 밀리는 그런 것을 또 얘기했더니 뭐 애청자 여러분 중에 일부 좀 시각이 삐딱한 분들은 왜 그런 걸 갖다 방송하느냐. 방송해야죠. 방송에서 빨리 경계심을 갖다 우리도 갖고 군악근을 좋아해야죠. 자, 이거는 좀 윤석열 씨를 중심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지금 민주당의 입장에서 보십시다. 이재명 외에는 윤석열을 꺾을 대안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하고 이제는 이재명도 윤석열을 이기나 이낙연도 윤석열하고 지금 스크래치 동률이다 라고 생각하면 입장이 달라지는 겁니다. 더욱이 지금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얼마 전 이광재 의원하고 후보 단일화해서 단일 후보가 되었습니다. 또 그리고 이 정세균 씨는 7월 하순까지는 이낙연 씨와 후보 단일화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략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뭐 알려져 있으면 이미 미략은 아니죠. 공개적 비밀이죠. 아주 사실상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어쨌든 정세균과 이낙연으로 만약에 단일 후보가 되었다 칩시다. 그때 되면은 이재명 윤석열 가상대결, 이낙연 윤석열 가상대결에서 굳이 전 마음에 안 드는 울며 겨자 먹기 이재명 택하지 않아도 이낙연으로 충분히 이재명과 싸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이낙연과 충분히 윤석열과 싸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순간 민주당에서는 과감하게 이재명을 손절할 것이고 그 손절의 구체적 증거는 분당경찰서에서 무리하게 수사를 할 겁니다. 이번에도 이재명 씨 같은 그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이게 강제 수사가 아니니까 내가 굳이 소환 통보에 응할 이유가 없다. 그러니 소환 조사에 서면 조사로 가름하겠다 얘기했습니다만은 만약에 이렇게 좀 시간을 끌고 있다가 어느 순간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한 8월 초중순쯤 분당경찰서에서 소환 통보가 아니라 예를 들어 사전 구속 영장이라든가 이와 같은 것을 쳐서 이재명에 대해서 강제 수사에 들어가게 된다
하는 순간 물론 이재명의 지지자들은 벌떼같이 모이겠습니다만은 더 많은 민주당의 이재명에서 뜨뜻미지근하게 이재명을 바라보는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층은 즉시 이재명을 버리고 이낙연 중심으로 뭉칠 겁니다. 그러니 제가 이미 이재명 어느 순간에 중도 하차할 가능성이, 정확히 얘기하면 강제적으로 중도 하차당할 가능성이 점점점 커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한민국 청와대 정무수석이 그렇게 아무리 입이 가벼워도 이렇게 저렇게 천기눈사라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왜 이철희 씨는 의도적으로 천기를 누설했을까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혹여 민주당이, 혹여 경찰이, 혹여 검찰이 대통령이 자 선거의 계절이 다가왔으니 우리 청와대와 문재인 정부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합니다 라는 말이 정말인 줄 알고 정치적 중립 지킬까봐 아무 일도 안 할까봐 그건 아니고 이 사람아 대통령 말씀은 말씀이고 뜻이기에 그런가 라고 이철희 정무수석이 구체적으로 40% 지지율에 대통령과 척을 져서 대통령에 당선될 수 없다 라면서 분당경찰서로 하여금 보다 수사에 박차를 가하라, 그리고 민주당에서 좀 아리까리 갸우뚱 하시는 당원 동지 여러분, 대통령의 뜻은 이러니 빨리 이재명을 갖다가 손절하십시오 하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